미일 안보 조약. 일본은 자국 내 미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고 미군은 일본 방어와 관련된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아시겠어요? 일본에서 기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거를 허용해달라라고 네. 하는 것이죠. 미일 안보 조약을 통해서는 오키나와에 대한 군사 기지와 방침을 명백히 드러내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오키나와를 군사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게 되는데요.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기 때문이었어요. 에이, 미국답지 않아. 그래. 군사력을 동원해서 저항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불도저로 그들의 집과 농토를 밀어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총검과 불도저를 앞세운 강제 수탈이라고 불렀었던 거죠. 이때부터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요. 적당한 금액을 좀 주지. 근데 그렇게 하면 되나? 미군정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저항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수용소에 가둬두기 시작합니다. 오키나와의 16개 지역에 수용소를 만들었고요. 이곳에 주민들을 감금하여 군용지로 필요한 땅을 손쉽게 고르고 몰수해 갔던 거였어요. 아, 육해 사람들 너무 안 됐어. 와, 이건 너무했다, 진짜. 교수님 이렇게 가다 평생 열고 사는 거야? 아니면 집에 뭘 돌아갈 수나 있는 거예요? 집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평생 거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군용지로 쓰이지 않은 토지의 주민들은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줬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소에 갇힌 채 길게는 1년을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죄도 없는 사람들이. 예. 하지만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에도 오키나와 주민들의 삶은 녹록지 못했는데요. 이미 그들의 집과 농토에는 미군 기지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거리에서 힘겹게 생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노숙자 된 거잖아요. 그쵸. 내가 살던 집이 군사시설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렇게 뺏어간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형식적인 계약만이 이루어졌는데요. 계약 기간은 20년으로 터무니없이 길었고 20년? 한 평당 연간 임대료도 약 4행,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3,600원에 해당하는 값만 계산을 했다고 해요. 돈도 많으면 좀 주지, 잘 줘.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으로 강탈해간 오키나와의 토지 위에는 미군의 군사기지가 하나 둘 설치되게 되는데요. 이때 생긴 최초의 군사기지가 바로 가데나 공군기지였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한복판이죠. 너무 큰데? 가데나 공군기지는 미공군의 해외기지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와, 저기 있던 사람들이 수용소에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대규모 공사로 인해 오키나와 학교 3곳과 마을 15개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군에게 몰살을 당하고 이번엔 또 미국 사람들에게 땅까지 뺏겼네요. 예, 지금 이런 미군 기지들이 오키나와에 얼마나 설치가 됐어요? 또 있다고? 예. 안타깝게도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는 가데나 공군 기지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넓혀졌습니다. 네, 맞아요. 대표적으로 헬리콥터와 항공기 등을 운행하는 후텐마 해병대 항공기지도 있어요. 와. 또 오키나와 북부에 가면 북부 훈련장이란 곳도 있는데 이곳에는 울창한 숲이 있어서 미군이 유일하게 정글전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실제로 1960년에 베트남 전쟁 시기에 정글전을 대비하기 위해 미 해병대가 이곳 북부 훈련장에서 훈련을 했다고 해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오키나와보다 일본 본토를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기지가 건설됐었어요. 그런데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면서 이후 일본 본토에 있던 미군 기지들이 오키나와로 이전되게 됩니다. 게다가 냉정도 심화되자
동아시아의 군사기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했던 미국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더욱 집중시키게 됐던 거죠. 이 때문에 1960년대에 이르면 일본 본토의 미군 기지 면적은 약 13만 5천 헥타르에서 약 3만 헥타르로, 즉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면적은 약 1만 2천 헥타르에서 약 3만 헥타르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 가운데는 전부 다 미군 기지인데? 기지 밀도로 따지면 오키나와의 기지 밀도는 본토의 100배나 된다고 합니다. 에?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가 확장되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충격? 1955년 9월 4일 가데낙 미군 공군기지 근처 쓰레기 하치장에서 5살짜리 여자 아이의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어? 이른바 유미꽃장 사건이었죠. 발견된 소녀의 몸은 그야말로 처참했는데요. 유미꼬를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복부에서 창자까지 날카로운 칼로 절단되어 잔인하게 살해를 했던 거였어요. 5살이라면서요? 안 돼. 그렇다면 이 잔인한 행각을 벌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미군이에요? 설마. 바로 미군 해병대 소속의 아이작 허트라고 하는 병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범인이 오키나와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군법회의로 회부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군정의 통치를 받고 있던 오키나와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작가님 이 범인은 미국에서 뭐 제대로 처벌을 받긴 받았나요? 뭐 처음엔 미국도 범인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군법 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내려졌어요. 그때 범인이 본국으로 송환되면서 사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이마저도 22년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다고 하더라고요.